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 건국과 패망 어디서 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건국을 알려면 건국지가 어딘가를 알려면 삼국지 권 30에 고구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 삼국지 권 30에는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인이 있다 해서, 그러면 고구려의 건국지가 어딘가를 찾아야 되려면 동해전의 전체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패망에 대한 것을 찾으려면 이게 그냥 한반도에서 패망했다 이런 답이 아니에요. 고구려 패망에 대한 거는 당서와 구당서에서 백제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서와 구당서를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남자권 58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국사기 권 46에서 고구려 백제가 어디 있었느냐,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원은 나무로 5월 북으로 유연제를 답을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유연제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남자서 58이 입증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 만주와 한반도로 진출했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죠. 그리고 고구려가 언제 만주와 조선 파트에서 퇴출했느냐, 이것도 연구를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연구가 지금 고구려가 한반도로 진출한 것이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건국을 주몽이 했느냐 해모수가 했느냐. 왜냐면 여기서 해모수가 주몽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900년이라고 했어요. 불급 900년 망할 때 668년이 900년이 되려면 BC 몇 년이 돼야 되느냐, BC 239 해모수 때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모수 때 고구려가 시작되고 주몽이 고구려로 바꿀 때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 이걸 연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는 북쪽에 고구려가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외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인은 지금 양장항 이남에 있는 것으로 삼국지하고 후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는 발바닥 같은 외인의 위치가 결정되면 절대 그 위에 사만이나 예나 고구려를 조선 팔도로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외인을 일본 열도에 갖다 놓는다면 일본 열도에서 동의전을 찾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삼국지 후한서의 동의전을 제대로 연구 안 했는가 하는 것은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미 낙랑국을 우리가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30인 대문신랑 15년에 낙랑국이 망함으로 해서 고구려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예가 있고 그 남쪽에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는데, 지금 이 외짐이 양장항 이남에 있습니다. 주해가 있고 회계가 있고 남월이 있고 남월. 그리고 대만이 이주입니다. 외는 양장항 이남에 있는데 진번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에는 해가 있는데 해로 해서 입해에서 여기 사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입해 바다에 빠진 걸로 해요. 얘는 차해군이 우고를 배반한
창해고군 사건이 바로 이 창주에 있는 데서 있고, 고구려는 부평의양 삼국 태원이라 해서 부평의양 삼국 태원이라 해서 지금 유엔제는 5월에서 유주와 연나라 그 사이에 고구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보게도 왜가 양장 이남으로 결정이 되고 고구려가 부평의양 삼국 태원 이 요 중심으로 있다. 지금 여기 부평이 여기 있고 여기 태원이 있고 그리고 상고 의양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고구려가 이 지역에 있고 왜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하면 한과 예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요를 읽고 요가 고구려 요동성인데 그 요동성은 645년에 함락시켜가지고 요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요동에 고구려가 같이 있는데 고구려 지명, 백제 지명이 지금 남대서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구당서의 지명인데 요 지명들이 조선 팔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제에서 권 58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쪽에 진성과 고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가 요동에 있는데 요의 동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안 두고 이 요동을 만주로 자꾸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바로 요의 동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신당서에서 고구려는 요의 동쪽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신라의 지명이고 백제의 지명인데 이게 요의 동쪽에 있습니다. 남대에서 본 58 지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영평, 유, 고대인성, 신성, 은성 이 전부 다 지금 합성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32년 4월에 낙랑왕 최리가 항복을 했습니다. 왜 항복을 했냐? 낙랑왕 최리가 자명국악이 파괴되는 바람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항복을 했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지금 이 옥저가 지금 요와 서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옥저의 산물은 뭐냐? 옥입니다. 그러면 창해군이 창해군을 설치하니까 연제지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창해군은 위만조선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위치, 위만조선은 예의 위치입니다. 왜냐? 예 항목에 삼국지와 후한서 예 항목에 바로 맨 마지막에 한사군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은 이 지역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북쪽에 부여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예가 있고 한이 있고 외가 주에 남을 회계지 이주 이렇게 있다라고 양강은 이남에 있다라고 삼국지 후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의 예의 서쪽에 있을 낙랑국과 고구려 동쪽에 옥저가 있는 지역에 있는 낙랑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분명히 낙랑왕 체리거든요. 낙랑왕 체리가 있을 때 이 낙랑군 태수는 3명이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됩니다. 그럼 낙랑국과 낙랑군이 다른데 이 낙랑국이 고구려 항복왕으로서 그 동쪽이 낙랑국 땅이 어디에 되느냐? 고구려의 가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마립간, 거서간, 가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는 지금 만주에서 건국을 했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옥저 동쪽은 그러니까 옥저 서쪽에 고구려가 있었으니까 만주에서 건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주에서 고구리가 건국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련이 남남국을 지우고 거기다가 한사군, 사만, 위만조선, 기자조선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리가 만주에서 건국한 걸로 지금까지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을 우리는 고구리가 이 부분을 남남국이 있었다는 것을 이련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의전을 조선 팔도로 옮겼기 때문에 고구리가 만주에서 건국한 거지, 어느 지역에 어느 기록에도 만주에서 고구리가 건국했다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련은 유엔제나 5월에 고구리 백제가 있다는 것을 감춰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북평양 삼국 태원이 이게 모본왕 때의 사건인데, 이 사건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한반도전인데, 자, 여기가 의양이고, 요게 삼국이고, 요게 북평이고, 이게 태원이에요. 이게 진나라 때 9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평이 지금 현재 북경에 있는 데가 아니고 오대산 동쪽에 북평이 있다라고 소동파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그 남쪽에 있었고, 그 남쪽에 신라가 있었고, 그 남쪽에 외인이 있다. 요거 이제 제가 동의전을 보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는 장성 근처에 있었다라고, 북해양 삼국 태원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고구려 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옥저 동쪽으로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장성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출한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도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이제 631년에 이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를 쌓은 영효서문의 천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해주 동쪽은 신라다. 그게 요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사에서는 여기서 동북에서 동남으로 쌓았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이 장성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해석하는데, 지금 요 해주 서쪽에 평양성이 있다라고 요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평양성은 발견을 할 수 없는데 동항성은 이렇게 안평시에 동항성이 있다. 현재 중화민국 지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주 동쪽이 신라다라는 요 기록이요. 요 만주원료고에서는 여기 길림과 여기 해주 남쪽에 있는 광령과 길림 동쪽은 신라다라는 것이 이게 만주원료의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봐서 631년에 만주까지 신라가 통치를 했다. 그러면 이건 퇴출입니다. 고구리가 630일 이전에 퇴출되어서 502년에 퇴출을 나가면서 만주를 경계로 한 것이 630년 정확하게 장성을 쌓아서 구분이 완전히 됐다. 630년, 50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유물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장보고가 있던 지역, 그리고 김유신이 있던 지역이, 칙채원이 있던 지역이 유엔제는 5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도 이 기록을 어제 잡았습니다. 19년에 평양의 하수의 혈색이 범 3일이 나갔다. 자, 여기 지금 이 하가 뭡니까? 하가 지구상에서 하라고 나타나는 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예요. 황하. 네? 그리고
이 수가 여기서 이제 수는 물색이고, 그러니까 황하의 물색이 혈색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평양에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몰라요 어딘지 지금. 하수인지 분명히 하수. 근데 이게 왜냐? 이 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화랑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하 제도가 있었는데, 원하에서 남모와 준정인 이제 우두머리를 뽑아서 원하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디에 던진 줄 아세요? 바로 하수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하를 만들 때의 하수나 여기에 있는 하수나 황하를 얘기하는 거고, 더더욱 계로왕 때 하수를 따라서 제방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그 지명과 제방이 바로 이 지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라는 것이 황하를 얘기하는 것인데, 백제사에 아주 깊숙이 되어 있고, 이 고구려 평양에서도 하수에 있다. 그러니까 동황성이 여기 있다면 이것이 어디 하수에 평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산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덕주가 있는데, 그 덕주가 하수예요. 덕수 하수. 그러면 그 지역 어디인가에 천진으로 빠지는 강이 있는데, 하수가 있는 지역에 평양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풀 때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그런데 물이 핏빛을 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하수예요. 하수. 하수의 물색이 붉었다. 적조현상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적조현상이 없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도 내륙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남해안에 적조현상이다 해서 얘기는 나오지만은 내륙에서 적조현상이 없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중국 25사 다 뒤집은 적조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조현상만 연구를 해도 이 지역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걸 연구할 수 있어요. 25사, 그러니까 각 지방지를 다 뒤지더라도 적조현상이 있다는 걸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왜? 가물면 적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도 어디인가는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지금 영평에 이 지역에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양이 그리고 해주 서남 쪽에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대서에서 고구려 백제는 여기 지금 평양 고구려가 있다는 영평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지금 백제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남제에서 백제가 있다는 그 남쪽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데, 요거는 백제 도덕부인데, 이 덕안은 남제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진출하는데, 이 덕안 동쪽에 김유신의 조상 청양이 있고, 김유신 관계 전제 지명이 있고, 김순왕에 대한 관계 지명이 있다. 그러면 이 남대서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여기 지금 남대서에는 신라가 없어요. 그런데 북사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백제왕이, 신라왕이 백제인이다라고 했어요. 북사에서는 분명히 써놨잖아요. 그러면 백제인이라고 그러면 이 백제안 속에 신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신라가 광복을 운동한 것이 김유신의 반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광복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동명덕안이 있는 지역에서 백제를 찾고, 남대서권 58지역에서
고구려의 수도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북쪽에서 찾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했다. 이건 역사책을 들여봐도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가 패망한 남에서 58지역인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가불하여 장안정부가 큰 거식거리가 되었고 수나라 황실이 망한 것도 말 타고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하니까 요 사이가 5월과 제노 사이가 바로 채치원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얘기죠. 네? 분명히 우리가 고구려 수도는 만학대 수도는 분명히 유연제는 5월 지역에 있어야 되고 건국할 때도 옥저를 순회간 낙랑국 땅이 아닌 지역에서 고구려가 있었다. 그 서쪽에 있었다. 분명히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평의양 상국 태원에 가까운 지역에 고구려 수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옥저보다 서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낙랑국을 지음으로 해서 이련이 낙랑국을 지음으로 해서 이 역사를 완전히 뒤돌리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동해 위치를 바르게 잡고 그리고 고구려 동쪽 옥저에 있는 지역에 바로 낙랑국이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남쪽 예가 있을 때 예의 서쪽에 낙랑군을 바르게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낙랑국에 대한 것을 2년 이후에 깡그리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옛날 얘기는 해줘요. 낙랑공자 호동왕자. 그래서 한 20년이 지났을까요? MBC에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얘기하면서 낙랑태수라고 설명을 하고 MBC를 내가 쫓아갔어요. 어떤 근거에서 호동왕자의 장인이 태수냐? 그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책을 가져 나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낙랑왕으로 돼 있어요. 그게 분명히 낙랑왕 최씨의 낙랑왕국이 있는가 하면 예의서 쪽에 낙랑태수는 따로 있다. 그 구별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데서 일주일 만에 그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이련이 삼국사와 동해전에서 조선 팔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외면하고 숨기면서까지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그거를 단재의 신채호는 조선 팔도의 글자를 맞추더라도 조선 팔도의 역사를 맞추라는 그런 잘못된 역사 연구였죠. 만약 그 방식이 이련이나 신채호 방식이 맞는다면요. 제가 여기 서울에 살아니까 우리 조상들은 족보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울에 사는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족보에 어디서 살다가 어디에 묻혀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리 이전의 삼국사와 동해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지 말고 고리 이전은 아시아를 누비던 우리 조상들의 무대를 아시아에 그대로 재현해보고 그 후에 정리해가지고 그 후의 역사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구려 백제 중에서 고구려의 건국과 패망은 만주와 조선 팔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32년에 진출하여 502년에 퇴출을 당하고 631년 경계가 영계소문의 장성 동쪽이었다. 그러니까 백제 패망이 30년 전의 국경입니다. 그리고
그 만주의 신라 땅에 신라가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리가 계승하면서 만주를 다스렸는데 원나라 때 그 만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성계, 그러니까 공민왕 때요. 이성계가 회복한 기록이 분명히 고려사에 있습니다. 요양과 심양을 평정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동반도를 1371년인가요? 요동반도를 명나라한테 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요동반도를 명나라한테 뺏기면서 우리가 지금 만주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과 패망은 만주와 조선 팔다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없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